먼저 우리가 지금 복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봅시다. 2차 방정식 우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그치? 우선 얘는 등식 중에서 x값을 구해야 되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참이 될 때 그때 x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고, 그때를 만족하는 이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처음 뭐 해야 돼? 대입부터 해야 되는 거지. 맞지? 잠깐만 살펴보자.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건데, 여기 봐봐.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뭐 한근이 마이너스 1 때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런 거 나와 있어. 뭐 해야 돼? 문제 여기다가 대입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곱하기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대한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 이걸 통해서 a 값을 먼저 구해주는 문제 유형이야. 맞지?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시작해보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몇 가지 방법 있지?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 뭐였니? 인수분해. 그래서 a 곱하기 b는 빵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땡큐였던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있어. 그래서 우린 얘네들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고. 그래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했더니 x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또는 x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와. 맞아? 이렇게 세가 두 개 나왔었고, 또는 요런 것도 한번 풀어볼까? 요런 것도 있었었다고. 인수분해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따라서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x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도 해가 하나일 수도 있었던 거지.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불렀었다고. 기억나지? 맞아.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는빵 상태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었어? 인수분해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쁜 애들이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활용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a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제곱 날리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붙였던 거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은 n 이건 어떻게 풀어? x 마이너스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됐을 테니까 x 값은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됐었던 거고. 괜찮아? 우리 2차 방정식 풀이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부터인데, 세 번째 뭐였지? 근해 공식. 암기하셨어야 되는 거야. 봐봐. 근해 공식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x 값 불러봐. x는 맞아. 또 선배들은 또 이런 걸 내가 지금 합니까? 또 이러시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이었죠? 맞아. 네. 그리고 또 짝수홍시라는 것도 있었지. x는 a분의 b값이 짝수였어요. 2b'이었다면 b에 대한 절반, 이 b'을 활용할 건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짝수홍식이야. 그래서 짝수홍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 돼. 그래서 짝수 형태가 나오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줄 거야. 또 그래 왔었고, 알겠지? 그럼 잠깐만 살펴보자. 내가 이걸 왜 정리하고 있냐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또 배웠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하고 있는 거야. 잠깐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a 값은 얼마니? 1인 거고 b 값은 2인 거고 c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근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할 거야. 여기에다가 확인해봐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생겼겠지. 따라서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됐겠지? 루트 8. 루트 8이면 얼만데? 2 루트 2. 루트 8이면 2 루트 2. 따라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괜찮아? 근데 이게 좀 귀찮다면, 아, 이거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으시면, 봐봐. b가 2라면 b'은 뭐였을까? 얘에 대한 절반이었으니까 1이었을 거야. 거기에다가 x 값을 구할 거야. 불러봐. x는 a분의 1분의가 되겠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1제곱 마이너스 ac a 값이 얼마야 지금? 1 c 값 얼마야? 마이너스 1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겠지? 그럼 얘 1은 필요 없으니까 결국에 x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짝수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지. 짝수일 땐 짝수공식 쓰자. 그래야지 시간도 아끼고 우리의 집중력도 아낄 수가 있어. 또 하나 추가할 게 무엇이냐면 얘 한번 보자. 요 방정식도 했겠지만 봐봐.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려 그래.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렇다면 근해 공식을 썼어야 돼. a 값 얼마? 1 b 값 얼마? 1 c 값 얼마? 1이었던 거야. 잠깐 봐봐. 봐야 돼. 여기 있는 공식 쓸까? 요 공식 쓸 거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 c였었다고. 그렇다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된 거야?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루트에 마이너스 4? 신기하지? 잠깐 이쪽에 가서도 얘한테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잠깐 봐봐.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할 때 중학교 3학년까지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그 값을 a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아니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당연히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요. 그래야지 x가 실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수인 a의 제곱근은 다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근호 안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갔었어야 돼. 그런데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x를 제곱했을 때 요 a 값이 음수가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건 아니야?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정리한 것이 바로 허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허수인 a의 제곱근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대표적인 음수 마이너스 1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처럼 여기에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허수이면서 상상한 숫자다. 그래서 상상하다의 영어가 상상하다. 이런 동생들 얘기해줘. 선배가 지금 이거 먹고 해주겠냐. 선배들이 지금 너 여기다 째려보고 있다. 상상하다. 상상하다. 상상하다.
알고 있는데 아침이라서. 이메이진. 맞아? 그래서 이 이메이진의 요 i를 따라서 이메이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면 루트에 대한 성질은 허수에서도 실수의 성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허수는 우리가 아직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실수에 대한 개념은 이미 확정되게 우리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야, 허수도 실수의 성질을 따르겠지. 단지 루트 마이너스 1이 i일 뿐이고,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3은 이제부터는 루트 3의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쪼개줄 거라고.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알겠지? 따라서 얘는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1.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라고? i라고. 그래서 이렇게 루트 3i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우리 이런 수를 뭐라 부를 거라고? 허수라고 부를 거라고. 허수. 알겠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를 거야? 복. 북 아니야 북. 복. 소. 수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의 해와 구분짓기에서 너희들은 실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 나는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허근. 이쪽은 허수. 여기서는 허근. 어떻게 표현할 거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실근 두 개이든 허근 두 개이든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는 각자 켤레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너 근 하나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5요 라고 얘기했다면 또 다른 근은 당연히 뭐였겠어? 마이너스 루트 5가 됐을 거야. 왜? 근의 공식을 썼으니까. 허근이든 실근이든 근의 공식을 썼으면 분명히 플러스 루트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였을 거라고. 이해되니? 이 허근도 마찬가지야. 야, 너 허근 갖는 거 알겠는데 너 허근 하나 뭔데?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당연히 또 다른 근은 뭐라 불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부를 거라고. 이렇게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켤레근이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지? 켤레근 또는 켤레 복소수라고 부를 거라고. 항상 같이 다녀. 따라서 이 새끼를 내가 하나의 Z라고 잡는다면 얘는 이 I의 부호만 바뀐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Z 바라고 부를 거라고. 그냥 약속인 거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본 수업할 때 너희들은 배울 거고 너희들은 배운 거야. 기억하고 있지? 원래 선배들이 되게 좀 과묵해. 이렇게 좀 겸손하고. 너희들이 이제 커가면서 배워야 될 모습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100점이 아니라면 난 모른다 이런 자세. 좋은 자세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혈례근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뭘 정리하고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있어. 2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와 다르게 근의 공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또는 완전 제곱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허수인 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허근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허근. 괜찮아? 괜찮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 좀 해주셔야 돼. 알겠죠?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나갈 거야. 오늘은 행복한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이 영어로 뭐야?
역시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한 금방금방 배운다 정말. 봅시다. 이 차 방정식에 이제 활용을 잠깐 해보자. 이 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ax제곱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물론 a 값은 0이 아니었겠지.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판별식이었어. 판별식. 판별식은 어디서 나왔던 거야? 근의 개수를 결정할 건데 얘네들 그치, 얘네들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 바로 요런 애들인데, 여기에서의 판별식, 근을 판별한다, 디스크리미네이트에 d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4분의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근데 d든 4분의 d든 어차피 동일해. b제곱 마이너스 ac는 d,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a는 4분의 d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얘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뭘 판별할 거냐면,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었어? 서로 다른 두 근이었다고. 판별식 d가 0이면 뭐였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뭐였어? 얘는 근이 하나였지? 그래서 얘는 중근이라고 불렀었다고. 중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뭐였어? 해가 없다 였던 거지. 그치?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고, 이제 그런데 허수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지금처럼 근호 안에 숫자가 음수인 것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지? 어떻게 표현하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해가 없다가 아니라 얘는 뭐겠어? 서로 다른 두, 뭐라고 불린다고? 허근이라고 불린다고. 알겠어? 서로 다른 두 허근. 괜찮아? 잠깐 살펴봐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차함수랑 잠깐 엮이면, 봐봐.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를 포함하는 거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 수직선 내에는 유리수로 가득 차 있다, 맞아? 아니야. 수직선은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 맞아? 아니야. 그럼 뭐였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 맞지?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 맞지? 이거 맞잖아. 그쵸? 이거 맞았어? 실수로 가득 차 있다, 그치? 그것처럼 이 Y축도 마찬가지 실수로 가득 차 있어. 다시 말하면 허수라는 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네들은 모두 실수야. 따라서 좌표 평면에는 실수야. 실수로만 표현이 돼.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차함수 배울 때 얘를 요렇게 정리해주면, 야, 얘 이름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는데 x축과의 교점 보여? 야,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얘기했었어요. x축과의 교점은 뭐였어? 이 x축 자체가 y는 0이다 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 다시 말하면 뭐가 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그치? 맞니? 얘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는 얘기라고. 그쵸?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또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으면 근의 공식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이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의 좌표만 읽어내면 끝이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든가 다른 2차 방식의 풀이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고. 괜찮아? 근데 또 우리는 어떤 그래프들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도 이런 그래프를 본 적 있지. 어떤 그래프니? 이렇게. 봐봐.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뭐야? X축과 교점이 없네?
야, 너는 왜 x축과의 교점이 없어? 근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해? 야, 너 위에, 너는 실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너는 해가 없구나가 아니라, 넌 허근 2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또 어떤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도 그려지던데요? 이렇게. 근이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우린 얘를 또 뭐라 불러?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 중근을 갖는다. 이해되니?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A, B, C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A, B, C 값이 실수라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였을 거라고? 0이었을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A, B, C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얼마였을 거라고? 음수였을 거라고. 이해되니? 또 A, B, C 당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은 양수였을 거라고. 해가 2개 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실근 하나를 가지면서 허근 하나를 가질 수 있을까? 2차 방정식. 실근 하나를 가지면서 허근 하나를 가질 수 있을까?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x축 교점을 하나를 지나면서 중근이 아니어야 돼. 그럴 수 있을까? 없어. 그치? 아니,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지 간에 내가 지금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를 이렇게 찍고 지나갔는데, 근데 또 찍긴 좀 그런데? 안 찢을 수 없잖아. 무조건 찢어야 된다고. 따라서 실근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방정식 또는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을 또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 아니면 아예 중근이든가. 이해돼? 또는 나는 허근이어서 공중에 떠 있고 싶은데 x축과도 살짝 한번 닿고 싶어.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내가 허근 하나를 갖게 되면 또 다른 근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허근이어야 된다고.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켤레근이라고 그랬어. 켤레근. 켤레 복소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야. 루트 5 i야. 그럼 또 다른 근은 뭐여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야. 이 새끼가 3이 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이건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에서만 국한된 문제야. 만약에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도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곧은 아니고 이제 좀 멀리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얘가 요렇게 생기거든, 3차 함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근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 잠깐 봐봐. 그냥 이것은 번외야. 몰라도 괜찮아. 다만 너희들이 지금 어렴풋하게 떠올린 것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야. 여기서 지금 얘가 x축, 다시 말하면 y는 0이야. 그렇다면 저 함수를 봤었을 때 여기는 a, b, c, d로 만들어진 3차 방정식이 있어. 알겠지?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렇다면 얘는 실근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 겸손둥이들. 실근을 몇 개? 1개 가지고 있었겠지. 어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요 놈을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 야, 당신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겠네. x-1에 뭔가의 또 다른 함수로 인수분해가 됐겠군요.
그치? 3차니까. 3차 인수분해하면 3차씩 나와야 되는 거잖아. 3차 갑자기 인수분해했다고 2차로 되진 않을 테니까. 이해돼? 그렇다면 그럼 당신 여기 뭐 ax 제곱에 얘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가 뭐 px 플러스 q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럼 당신은 어떤 특징 갖고 있는 겁니까? x축과 만나지 않고 있는 거다 지금 이 그래프가 더 이상. 그치? 그렇다면 요 2차식은 어차피 는빵이니까 이 새끼가 빵이 요 새끼가 빵이든가 아니면 요 새끼가 빵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여기서 나왔어. 그럼 당신 는빵은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맞아? 어떤 걸까? 나도 그냥 1 가져버릴래! 이럴 수 있을까? 아니라고. 얘가 만약에 실근 1을 딱 하나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지. 그때는 딱 요렇게 그려져. 이렇게 1 하나를 살짝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1이라는 놈을 3등분으로 갖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약간씩이 변형이 됐다 라는 얘기는 얘는 뭘 가져야 된다? 두 허근을 가졌다는 얘기. 얘도 근인데 왜 안 나타나? 좌표 평면은 실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허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오늘 한 지금 이 판별식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조금 더,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영상을 조금 더 한번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배웠고, 그 다음에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잠깐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고 베타인 2차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알아두셔야 돼. 지금 필기하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필기 하셔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선배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불러주세요. x제곱에 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x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사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봐봐. ax 제곱에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어. 는 빵이 있는데 여기서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럼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방정식은 여기 위에 있는 방정식 아니겠니? 아니 위에 있는 방정식이 뭐 대단한 방정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선배들은 저걸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오려면 어차피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전개한 건데 이 전개하는 과정 그냥 한번 암기하자라는 거야. 조금 더 한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알겠지? 그렇다면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이차항 개수가 다를 테니까 내가 얘를 a로 나누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의 플러스에 a분의 c는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x제곱 x제곱 똑같았으니까. 알겠지?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근을 똑같이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달라질 뿐 똑같은 방정식이야. 알겠지? 아까 잠깐 이차함수 나온 거에서 조금 다시 곁가지를 치면 알파고 베타를 지나고 있는 2차 함수는 요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 이 함수가.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한 거야.
얘가 이것으로 더 넓어지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면 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음수를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얘랑 얘랑은 같아져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그래서 요 내용도 이해하셨으면 결국엔 뭐 한다? 암기해 주셔야 한다. 암기해 주셔야 한다. 괜찮아? 잠깐만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 정도만 잠깐 좀 살펴볼 거야. 여기 좀 잠깐 봐봐. 여기다 좀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봐봐.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어. 알파, 베타, 감마. 3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가 3개거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 이때 이 방정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cx 플러스 d는 0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방정식은 이렇게 된 원래 근이 아니었을까? 아니 색은 알파, 베타, 감마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였겠지요. 맞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x 세제곱에 이거 전개해봐. 곱셈공식이잖아, 그치? 기억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계산해보자. x 세제곱은 그렇다 치고 x 제곱은 x가 2개 나와야 되지. x가 2개 나와야 돼. 그렇다면 이 새끼 여기 마이너스 알파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얘가 x 나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x 나오고 마이너스 감마 나오겠지? 마이너스 감마 x 세제곱. x 제곱.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x라면 x에 대한 항은 뭐가 됐을까? x에 대한 항은 x가 하나만 나온다면 여기서 나온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시 말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에 대한 x가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대표자로 나올 테니까 알파 감마 x 맞지? 여기서 x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가 나왔을 테니까 플러스 베타 감마 x.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숫자 2개가 곱해진다고. 숫자 2개가 x는 하나만 나올 거고 나머지는 숫자 2개가. 따라서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의 x. 안 나온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각각에 대한 대표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얘가 0이라고. 그렇다면 얘랑 얘랑도 또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아, 저 최고 체계수가 1인데요? a도 똑같이 나눠. x세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가 되는 거죠. 맞니? 따라서 마찬가지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관계가 존재해. 3차 방정식에도 근과 계수관계가 존재한다. 집중해야 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너희들이 공식 불러봐. 너희들이 책을 만든다면 뭐라고 적겠니? 책을 만든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라고 할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하겠지.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야라고 얘기할래? 그냥 플러스 a분의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곱은 뭐라고 얘기하겠니?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2개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는 3개야. 외우셔야 돼. 알겠죠? 외울 수 있겠지? 집에 가서 외우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이지만 봐봐. 교과과정은 아니야. 교과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 거야. 여기 봐봐. ax 4제곱에 bx 세제곱에 cx 제곱에 플러스 dx에 플러스 2는 0이야. 얘가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델타야.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져. 알겠지? 그냥 짐작해 보건대 물어보는 거야. 짐작해 보건대. 교과과정 아니야.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이 새끼 정리하면 요 놈이 나오려면 요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 아니었을까?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생긴 놈이었을 거 아니야. 알겠지? 딱 하나만 물어보고 잠깐 쉴 거야. 딱 하나만 물어본다. 딱 하나만 대답해야지 쉴 수 있어. 얘는 뭘까? 요 그냥 A를 없앴다 생각해볼게. 얘는 뭘까? 참고로 이거 4개 전개하는 것은 교과과정이 아니야.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전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말이야 x 4제곱에 x 세제곱의 개수 정도는 상상할 수 있다고. 뭘까? x 세제곱의 개수는 x가 3개 나올 거 아니야. x가 3개. 너 하면 마이너스 알파 나오겠지. 너 하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지. 이거 마이너스 베타 x 세제곱 나온다는 얘기야. 너가 나오면 마이너스 감마 x 세제곱. 너가 x로 나온다면 마이너스 델타 x 세제곱. 맞아? 따라서 여기 봐야 돼. 마지막 질문이야.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됐을 거라고. 뒤쪽은 몰라라야. 나중에 확률 같은 데 들어가서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되겠지. 지금 요 정도까지는 짐작할 수 있으면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 알겠지?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을 거라고. 이건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똑같겠지. 이해되니? 최고차 바로 다음 차수. 내 개수의 마이너스 a분의 b야. 모든 근 합들은. 알겠지? 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2차 방정식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 건데, 뭐 대단한 걸 풀 게 아니라고. 어차피. 첫 번째는 뭐야? 그냥 3, 4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그리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 특히 일반 계산에서는. 왜? 일반 계산은 왜 특히 안 나올까? 딱 본 순간 뭐야? 아, 이거 인수분해 문제네.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뭘 활용한다고? 삼 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딴 거 없어? 스킬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거야, 이거. 지랄? 뭐야? 아, 겸손둥이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자, 조립제법. 당연하다는 짓 할게요. 당연하죠, 그거지, 뭐. 표정 연기 대단. 따로 안 할게. 알겠지? 조립제법을 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이거 사실은 이거죠. 여기에 빼기 40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인수분해하라 이거거든. 근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어? 아니, x제곱 플러스 4x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4x를 뭐 했어? 치환했었다고.
또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치환했었다고. 그럼 이 새끼를 a로 치환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4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5였겠지. 맞아?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뀌었겠네. a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60 있었을 거고 빼기 40 있으니까 얼마야? 플러스 20. 그치? 그렇다면 그 다음 인수분해 어떻게 해? 10하고 2인가? 마마? 그럼 얘는 a-10, a-2 맞나? a가 뭐였지?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0.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 따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 다음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맞지? 2차가 나오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쵸?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얘 뭡니까? x, 얘 5, 1에 뿔 마가 됐을 테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x, 3, 1에 뿔 뿌리면 됐겠지?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물론 얘도 전개하면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지만 지금처럼 치환을 통하면 2차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2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2차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을 활용해서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방정식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슬쩍 는빵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결과론 쪽으로는 여기다가 슬쩍 는빵만 만들어주면 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졌겠죠. 4차 방정식이니까. 넘어가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빼기가 이렇게 붙는 거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빼기 120.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럼 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 거죠. 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얘 인수분해는. 인수분해가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여기에 빼기 120이 있었어. 아, 잘못 묶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다 풀어 헤쳐야 돼. 근데 항 4개를 동시에 다 전개할 수가 없으니까 항 4개를 둘둘로 나눠줄 건데, 둘둘로 팀을 짤 건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어줄 거야. 뭐가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어줄 거야. 따라서 얘는 상수항의 합이요? 1하고 2는 3이고 3하고 4는 7이니까 이렇게가 아니란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해? 4, 6 이것도 아니란 얘기네. 5, 5 됐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죠. x 플러스 1이랑은요 x 플러스 옆에 두시고요. x 플러스 2는요 x 플러스 3 옆에 두시고요. 그 다음 빼기 120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둘밖에 못한다고. 불러봐. everybody x제곱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4 기억하시죠? 얘도 x제곱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6 이해하시죠?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얘를 그냥 전개할 수도 있지만 뭐가 보여?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얘들 마찬가지 a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이니까 a제곱에 플러스 10a에 얼마니? 플러스 24. 맞지?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이 있는 거니까 지금. 맞니? 거기 뒤에 120이 붙어 있고. 그럼 a제곱 플러스 10a에 얼마야? 마이너스 96이었었겠네. 96. 잠깐만 인수분해 해보자. 뭐뭐 있어? 16. 맞니? 그렇다면 얘가 뿔 마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16에 a 마이너스 6이 됐을 텐데 이제 도로 집어넣어 보자. a 대신에 뭘 집어넣어? x제곱 플러스 5x. a 대신에 뭐 집어넣어? x제곱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6. 맞니?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지?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16. 그럼 얘는 x
뭐가 되겠니? 6일에 뿔 마면 되겠네?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방정식을 풀어라! 였었으면 얘가 0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가 0이었다는 얘기고 얘가 0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엔 얘가 0이었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선 허근 나와야 되겠죠. 는 빵이니까. 불러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25 빼기 64야. 계산하면 얼마니? 39? 마이너스 39 맞니?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9가 됐을 거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i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이해되십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언급해 볼까? 야, y는 지금처럼 요 놈이래.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대. 정확한 그래프는 알 수 없지만 얘 지금 4차함수잖아. 그치? 4차함수인데 x축과 마이너스 6하고 1에서 만난대. 더 이상은 안 만나고. 그렇다면 이 4차함수는 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답은 아니야. 이게 정확한 정답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서 x축과 교점이 두 개일 수 있다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마이너스 6하고 1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x축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가시면 그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시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건 참고 삼아서 본 겁니다. 보시죠. 그 다음 다음 단원 보시죠. 요런 내용이 있었고 보기차식 나왔다. 보기차식. 그치.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야. 봐봐. 보기차식은 가장 기준이 뭐였어? 조립대법을 써도 되지만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거기다 좀 적어놔. 또 이렇게 또 복 2차식도 좋고 또는 복 2차 방정식이라고 적어도 괜찮아. 한 번만 좀 적어줘. 그리고 거기다가는 페이지 68이라고 좀 적어줘. 페이지 68. 페이지 68. 페이지 68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보기차식에 관련된 인수분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가장 기준이 보는 건 뭐라고?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뭐 a로 치환해도 좋고요. 그럼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a제곱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고 해놓고 t제곱에 마이너스 3a에 3t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죠. 그치? 인수분하면 어떻게 돼? 4, 1에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1은 0이 됐을 거고. 괜찮아? 근데 t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을 거야? x제곱을.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다고 한다면 은빵이 없이 인수분해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얘는 x제곱 플러스 1.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따라서 x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또는 x값은 2 또는 x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치? x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 부른다고? i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근데 얘가 문제였던 거죠, 얘가. 치환을 해도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도
이놈은 a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었지? 당신 인수분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었어. 해보자. 어떻게 했었니? a 제곱에 플러스 1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2a가 필요했다고. 그리고 플러스 a인 이 등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뒤쪽 하나를 빼주셔야 되겠다. 맞니?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a인 거고. 맞니? 이 a를 우리 뭐라 불러? x제곱을 하기로 했지? 그래서 얘는 x제곱 이렇게. 그치? 바꿔주고 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바꿔주고 나면 이제 이 식은 알맹이끼리 한 번 더하고 알맹이끼리 한 번 빼는 놈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였던 거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 내용식 연습해 봅시다. 위에 거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그래서 루트 3i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쪽 봅시다. 이쪽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라는 얘기는 부호를 바꿔달라는 얘기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4. 그치? 플러스 4가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A, C인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생겼지? 미안합니다. 1이죠, 1. 1.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3, 3i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따라서 해가 이렇게 해서 4개가 생겨납니다. 괜찮아?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내가 여기다 c에다 마이너스 잘못 적은 거야. 그죠? c값이 1이었던 거죠.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인수분해하는 과정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까? 잠깐만 이제 요 놈은 살짝 콩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한 근이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달래. 먼저 한 근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나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 대입해야 돼. 알겠지? 대입해서 A값 찾아보자. A값 찾아봐.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에 얘는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3A가 0이 됐을 테니까 정리해봐. 찍찍찍 죽고 A만 남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일 테니까 여기 A값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인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단순 계산은 꼭 해주셔야 돼. 그래서 A값을 2를 넣었어? 그렇다면 1번 방정식 이렇게 바뀐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에 2 집어넣으니까 3X고 2 집어넣으니까 6은 0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3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3개까지 나오니까 알파고 베타라고 잡겠다고. 이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물어본 거야. 나머지 두 근의 곱. 그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렇게 순간 기억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을 때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거고 알파 베타의 베타 감마의 감마 알파는 플러스 A분의 C였던 거고 계속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야. 뇌를 움직이게 하셔야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던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물어봤어.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물론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것일 수도 있어. 야, 이 구에서 정상적인 방정식 만들었으면 조립제법 써. 이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해가 마이너스 1이라며 조립제법 써. 그러면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고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뭐 얼마 들어가? 플러스 3이고 6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0 됐겠네. 다시 얘를 그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 또는 그 공식 써. 뭐 이렇게 쓸 거라고.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런 연습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문제 풀 때는 문제 푸는 것만큼 풀면 되지. 뭐가 떠오르는 거야 지금? 이걸 보는 순간에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그게 떠올랐겠지만 지금 알파 베타의 곱,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잖아.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를. 그치? 뭐가 떠올라? 하나, 둘, 셋. 얘를 감마라고 생각해봤을 때 뭐가 나? 얘가 나겠다. 이해돼? 지금 해봐봐. 이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는 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봐봐. 알파,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얘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잖아.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6.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야? 6.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다시 봐봐. 이 4차 방정식도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래잖아. 그치?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야. 2번 봐봐. 해가 1이야? 1이야. 이렇게 됐겠지?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다시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1 마이너스를 넣어봐. 얼마니? 플러스 2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뭐야? 마이너스 4. 맞아? 두 개 뭐 하라는 거야? 연립해서 a 값 b 값을 구해. 더해보자. 2b는 마이너스 4, b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뭐 이렇게 됐었겠네. 그래서 도로 만들어 주시면 2번 문제는 이거였겠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거에 대한 두근의 곱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이때 또 다른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얘 다시 인수분해 하셔서 얘 다시 조립대법 써서 인수분해 또 해.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근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치? 문제 출제자료는 이건데 몰랐다 쳐, 안 했다 쳐.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 우리가 알아서 연습할게. 이 문제가 다른 문제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시간 낭비죠.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 두 근을 물어본 거야. 내가 4차는 근각에서의 관계는 없지만 각 근의 합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다고. 기억나니? 따라서 이렇게 돼요? 나머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만 물어봤어요. 이것만 궁금하세요? 그럼 제가 이거는 빨리 구해드릴게. 이렇게 보는 거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합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몇 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외우지 않더라도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우리 아까 했었었어. a 값 얼마야? 1. b 값 얼마야? 마이너스 2. 찍찍. 그렇다면 얘는 0이었을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야? 2가 정답인 거라고. 이건 이렇게 구해주셔야죠. 시험 문제에서 만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A 값, B 값 구하라는 얘기 없이 그냥 두 군데 한번 물어봤잖아. 대입해서 A 값, B 값 구하는 것은 낭비라고. 알겠니?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어. 기억나시죠?
여차 방정식에 간의 각 근의 합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쓸 수 있다. 넘어가시겠습니다요? 넘어갑시다. 3차 방정식에서도 중근을 가질 거래. 안타깝게도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여기 잠깐 봐봐. 지금처럼 아니 그냥 x 세제곱에 그냥 뭐 ax에 플러스 3은 0 이놈이 중근을 갖기 위한 a의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개수들 봐봐. 뭔가 특이하게 2p 게다가 2p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이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될 거다. 개수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좀 느끼셔야 돼. 아직까지 우리는 연습이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점점 보면서 저 사람 좀 수상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 아니, 날 보지 말고. 뭔가 좀 개수가 수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런 느낌처럼. 따라서 얘는 뭘 의도한 걸까? 문제 출제자가. 뭐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개수가 복잡하게 굳이 배열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되도록 개수를 복잡하게 좀 만지셨다는 뜻이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자나 여기에다가 이 뭐 Q 집어넣고 여기다가 K 집어넣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역이용을 해서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렇다면 이 3차식 인수분해니까 무조건 뭘 쓰셔야 됩니까? 조립제법 쓰셔야죠. 뭘로 될까? 좀만 힘내. 뭘로 될까? 마이너스 1. 다 더해서 0 아니잖아. 건너의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에 얼마야? 마이너스 1 2p에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p니까 0 이렇게 생겼겠네. 그렇다면 당신 인수분해 해봤더니 x 플러스 1이랑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p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까지가 나온 거라고. 근데 당신이 중근을 갔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뭐야? 중근을 가죠? 그럼 나는 중근이 아니니까 당신이 중근이었네. 다시 말하면 요 2차식 있지. 이 중근 조건 판별식 D가 뭐였을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따라서 1 마이너스 8P가 0이 되면 얘 중근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P 값이 얼마야? 8분의 1이었으면 됐겠네. 이해되니? 얘가 첫 번째 방법인 거야. P 값이 8분의 1. 모든 실수 P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또 있나 보네? 다시 두 번째. 아니 당신 아무리 봐도 내가 중근이 아니면 당신이 중근일 수밖에 없는데 또 조건이 있다고?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생각해봐봐. 방금처럼 P에다 8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요 1번 조건에서는 이 식은 이렇게 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근을 가죠.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얘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살짝 쿵 닿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함수라서 여기서 중근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또 있어? 어떤 상황이 또 있을까? 중근 가는 조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지. 내가 계속 얘기해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상상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강의만 들으면 막 다 이해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구경하다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치 그 UFC 경기 같은 거 보면서 멋있어! 막 이러는데
그거 주구장창 본다고 해서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막상 누구랑 싸움하는 그런 게 나오면 UFC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든다고. 주먹 한 방 안 나가. 보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떠올려야 돼. 내가 중물 갔는데 이 새끼 중물 가는 거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죠. 당신이 중근을 갖지 않더라도 당신이 날 갖고 있었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갖게 되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x 플러스 k는 0이 되면서 중근을 얘가 갖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k라고. 이해되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p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네.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얘를 봤을 때 두 식은 같은 거야. 이것을 통해서 x값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잖아. 그걸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완전히 똑같습니다. 항등식. 이란 생각이 또 들었으면 또 뭐가 떠올라? 수치대입법. 항등식에서 가장 기본이 됐었던 수치대입법. 물론 얘를 전개해서 다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 p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x에다 얼마 넣어볼래? x에다 얼마 넣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x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슬쩍 넣어주시면 1 플러스 2p는 얼마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따라서 이 p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결국에 p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문제 다시 봐봐. 우리는 보통 중근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뭐부터 시작해? 판별식을 쓸 준비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딱 보자마자 뭐야? 3차잖아. 3차는 판별식이 없다고. 아까 전에 우리가 다 내용 정리했던 거 있지? 그거는 2차 방정식에서만 성립하는 것들이라고. 따라서 3차를 보는 순간에 판별식 아니구나. 그래서 얘를 인수분을 통해서 2차까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시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제 다음 부분에서인데 여기 이런 대칭형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해보도록 해봅시다. 넘어갑시다.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볼까요? 3차 방정식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L.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겹치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해볼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뭐라 본다고요? 혈내근이라고 본다고요. 혈내근. 알겠죠? 혈내근. 넘어갑시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빨리 보도록 해보자. 봐봐.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도 문제를 딱 보시자마자 떠오르는 것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다?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A 역할하는 게 1이고 B 역할하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뿔뿔 되겠지? 계산하시면 얼마야? 3.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베타 감마에 감마 알파는 얼마야? 플러스 A분의 C였잖아. 그치? 근데 C 역할하는 게 지금 얼마야? 0이야 0.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A 역할하는 게 1이 됐을 거고 D 역할하는 게 얼마야? 5가 됐을 테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겠죠. 괜찮니?